안녕하세요. 닥터윤의 나무학교 시즌2 진행 맡은 의사 윤선희입니다. 인간의 나이가 100년을 넘어서고 120세, 150세까지 바라보는 그런 장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,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주위에서 오래 살고 있는 나무들을 통해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용산구 쪽에 위치한 그 오래 사는 나무들, 그 노고수들을 찾아보려고 왔습니다. 용산은 예전부터 그 남산이 한강 쪽으로 구불구불하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용의 모습을 닮았다고 그래서 아주 기운이 남다른 곳으로 알려져 있죠. 이곳에 있는 큰 노고수들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.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곳은 용산 문화원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입니다. 주위에 오래된 노고수들이 정말 빽빽히 모여 있어요. 어찌 보면 큰 대지 위에 혼자 서 있어도 될 만한 노고수들이 여러 개가 같이 모여 있으니까 좀 깝깝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느낌인데,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있으며 이곳에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지켜보았는지 제가 한번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? 제가 서 있는 뒤쪽에 있는 큰 나무들, 지금 2개 정도가 보이는데요. 왼쪽에 있는 이 나무가 지금 근 한 700년 가까이 되는 느티나무입니다. 느티나무, 굉장히 오래된 나무죠. 이 느티나무가, 이 나무가 여기에서는 많은 노고수 중에 제일 큰 나무라고, 오래된 나무라고 하네요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한 200년쯤 된 나무고요. 그래서 이 나무가 느티나무인데 제가 가까이 가서 좀 더 자세히 볼 것이고 700년 전에 어떤 일로 있었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시죠. 나무가 이렇게 벌레가 공격을 해서 썩기 시작하거나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잘 긁어내고, 우리 의사들이 말하면 이제 소파한다고 그래요. 긁어내고 거기에 시멘트로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, 이 나무도 이 까만 게 시멘트 자국인지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나무 껍질인 것 같은데 오래되니까 바위같이 보이죠, 밑둥이.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 밑둥만 봐서도 이 나무가 느티나무인 거를 알 수 있겠네요. 이 벗겨지는 숲이들 있죠, 이게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느티나무의 특징이에요. 우리 표피가 일어나듯이 이렇게 벗겨진답니다. 위에도 보면 이렇게 지금 연필 깎아서 우리가 칼로 연필을 깎으면 그 껍질이 일어나듯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. 우리 피부과 배울 때 무슨 도장병 있는 것처럼 도장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, 이게 느티나무의 제일 큰 특징이에요. 그래서 이런 데 아주 오래된 부분도 보면 그런 특징이 보이죠. 나중에 쭉 느티나무 보시면 전부 다 그래요. 저 친구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구나, 쟤는 느티나무구나,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나무의 울퉁불퉁한 게 정말 이것만 봐서도 와 소리가 나오는 그런 웅장함이 느껴지네요. 자, 우리 이 뒤쪽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가볼까요? 이 느티나무 숲이 이렇게 벗겨지죠, 덜렁덜렁. 이거는 누가 훼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탈락되는 현상이죠. 용의 비늘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살짝 들어요. 용산이니까. 다른 데 있는 느티나무도 다 이런 모습이긴 해요.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있네요. 그죠? 느티나무 이파리는 이렇게 지금 많이 6월달 이제 시작되니까 굉장히 무성하게 있는 걸로 봐서 아무리 나이 먹어서도 나무들은 해마다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비석이
하나 서 있어요. 심원정, 가까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심원정, 마음이 멀리 있다, 마음을 멀리 둔다,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. 그 한자가 외자네요. 명나라인가 봐요. 왜 하면 일본이죠. 외명 강화 지처. 외는 외나라, 즉 일본. 명나라. 강화, 서로 화평을 이루는 걸 의논을 한 그런 처소다, 장소다, 이런 것 같아요.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1592년인데 그 이듬해인 1593년도에 이제 명나라가 개입하면서 일본하고 외병하고 서로 전쟁을 놓고 이제 회담을 한 거죠. 이 나무가 아마 그 회담하는 모습, 그런 모든 것들 결과, 그런 걸 다 지켜봤을 나무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함께 이 나무를 볼 때 그냥 대나무구나 하는 것보다는 이런 비석과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도 한번 다시 찾아보고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저 안에 그러면 심원정 앞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, 이 뒤에 있는 이 나무가 백송이네요. 백송. 이 나무가 원래는 이게 아니고 아마 저 옆에 그 비석 옆쪽에 강화 회담을 했다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도 세우고 이런 백송을 심었답니다. 이런 기념 식수를 했나 봐요. 백송을 그 옆에 하나 심었는데 그 백송이 이렇게 고사를 했답니다. 그래서 다시 그 종자를 채취해서 이렇게 새로 심은 나무가 이 나무래요. 그래서 이 나무는 사실 몇 년 안 됐는데 거기하고 똑같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자손이다 해서 이것도 천연 기념물로 만들어 놓은, 지정해 놓은 백송입니다. 우리나라 소나무는 이렇게 수피가 이렇게 울퉁불퉁 하거든요. 울퉁불퉁하고 거북이 등짝처럼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백송은 그렇지 않아요. 밋밋해요. 밋밋하죠. 그거하고 영 달라요. 밋밋하면서 색깔도 우리나라 소나무는 적송, 흑송 이렇게 부르는데 적송은 좀 빨갛고 흑송은 까맣고 이렇거든요. 근데 이 백송은 녹색이에요. 그리고 이 수피도 얼룩덜룩해서 우리 군복 있죠. 요즘 군인 갔을 때 이렇게 입고 오는 군복하고 아주 닮았어요. 아주 닮게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껍질이 이렇게 밀리듯이, 때밀리듯이 벗겨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. 근데 왜 이 나무를 백송이라고 했을까요? 네. 나이가 들면, 사람도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나잖아요. 이 백송도 나이가 더 들어서 한 노년쯤 되면 이렇게 하얗게 수피가 변해요. 그래서 지금 이 백송은 좀 청년이죠. 그 이파리는 소나무 같죠? 뾰족뾰족한 침엽수. 근데 그 침엽수 소나무 중에서도 이엽송이 있고 삼엽송이 있고 오엽송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파리가 갈라지는 게 하나의 이 밑둥에서 두 개로 갈라지는 게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적송, 흑송 이런 친구들은 전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죠. 이렇게. 근데 이 백송은 세 개로 갈라져요. 세 개가 붙어 있어요. 오엽송은 뭐가 있냐면 아주 열매가 맛있어요. 잣나무가 오엽송이에요. 5개로 길쭉길쭉하고 아주 대단한 나무죠. 그거에 비하면 이 백송은 사실 중국에서 났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좋아서 아마 심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나라의 오래된 백송은 저기 제동에 보면
서울의 그 제동에 헌법재판소 있죠. 거기 가면 아주 멋진 위용을 가진 진짜 화이트 칼라의 백송이 있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의미로 우리가 역시 천연기념물로 해놨거든요. 근데 조금 건강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. 노란색으로 마르는 부분도 좀 있고 지금 그렇긴 합니다. 그래서 이 친구도 백송으로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저 안쪽에 있는 정자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심원정이라는 정자입니다.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해인 1593년도에 명나라 장수 심유경과 왜군인 고니시 유키나카가 여기 안에서 이제 전쟁을 그만하자, 화전하자는 내용을 가지고 회담을 했던 장소래요. 조선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나라와 이 왜군이 이렇게 서로 의논한 거죠. 그래서 결국에 자기들의 이익을만 생각해서 결정했겠죠. 주된 것은 조선을 이렇게 나눠 갖자는 거겠죠. 우리나라 이 사람으로서 너무 이렇게 좀 가슴 아픈, 좀 화나는 그런 일이었죠.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는 바람에 더 욕심을 냈겠죠. 양국에서. 그러는 바람에 이게 깨지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정유재란, 몇 년 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결국에 이 전쟁이 끝나게 되죠. 임진왜란은 보통 7년 전쟁이라 하거든요. 7년 동안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그 모습을 아마 이 로고스들은 지켜봤을 것 같아요. 이 안에서 쑥덕쑥덕 하는 그 회담의 장면도 아마 다 보았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심원정 안에 들어가서 제가 그때는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조선 사람의 대표로 그 옆에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. 가봅시다. 제가 이 심원정 안에 마루에 올라와 봤습니다. 한 3평 정도 될까요? 네, 그 정도 되는 작은 곳인데요. 아마 명하고 외가 심유경과 고니시 유키나카가 앉았겠고 그 옆에 통역이 있었겠고 그렇겠죠? 서로 정말 이렇게 이마를 맞댈 정도로 가까운 공간이네요. 제가 한번 조선의 대표로 앉아 볼게요. 정말 양쪽에서 자기들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게 너무 보니까 속상합니다.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서로 조선을 분할하자, 지금의 남북처럼 분할하자, 이런 얘기가 700년 전에 여기서 오고 간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. 안 돼, 그렇게 하면 안 돼, 이거 다 무효야,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.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 좀 더 강해져야 되겠고 외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거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게 있대요.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래요. 절대 우리만 아는 그런 수구적인 생각은 버리고 외부를 충분히 알고 대처를 하는 게 우리를 지키는, 우리를 위태로운 환경에 보내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정말 오픈마인드 하고 하되 그 중심 생각은 우리를 잘 지키자는 뜻으로 외부에 대해서 오픈마인드 하자, 이런 생각을 여기서 다시 하게 됩니다. 자, 우리 그런 다짐을 하면서 제가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.
네, 용산구에 있는 노거수, 제가 찾아온 지금 나무, 굉장히 큰 우라만 나무죠. 지금 제가 찾아온 이 나무는 비술나무입니다. 비술나무 하면 그렇게 흔하게 우리가 들어보거나 본 나무는 아닐 거예요. 그런데 이 나무가 200살 넘게 이곳에 위치하고 있답니다. 그러면 이 비술나무는 어떤 나무이고 이곳에 처음 위치하게 된 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? 1902년 고종 임금 시절에 이곳에 평식원이라고 하는 관청이 생겼답니다. 국내부에 위치해 있는 평식원이라는 그 조직은 국가의 도량형, 즉 무게나 길이 이런 거를 약간 현대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에요.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예전에 한자 또는 한평 이런 그 도량형을 미터나 또는 그람이나 이런 로마식 표기법으로 바꾸는 거였죠.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평식원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위치하게 됐답니다. 그러면서 이 나무를 같이 심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. 그러면 이 나무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시작을 같이 지켜본 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비술나무 하면 우리가 좀 흔히 들어보는 그런 나무는 아니죠.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나무도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하고 좀 비슷해요. 이 나무는 느릅나무하고 닮아 있다고 그래서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나무거든요. 근데 느릅나무과 나무들이 좀 종류가 일반 느릅나무도 있고 또 진짜 참 느릅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. 느릅나무과의 나무들의 제일 큰 특징은 이파리가 이 기시부가 약간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. 제가 이파리를 하나 주워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 땅에 떨어진 걸 주었는데요. 이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이 이파리의 모양, 여기를 기시부라고 하는데 기시부가 중심맥을 통해서 보통 좌우로 똑같이 대칭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칭이 아니고 한쪽이 좀 더 이렇게 좁고 또 한쪽은 넓고 비대칭이죠. 그래서 이거를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짝꿍둥이다. 좀 엉덩이가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이 좀 찌그러들었다는 이름 짝꿍둥이라고 그냥 그러잖아요. 그래서 비술나무도 느릅나무의 일반적인 특징인 이 짝꿍둥이의 이파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비술나무만의 특징은 일반 느릅나무보다 이파리는 훨씬 작고 그리고 이 수피에 하얗게 진액이 나오면서 그게 말라붙어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인답니다. 지금 여기도 보면 큰 줄기에 하얗게 희끗희끗하게 마치 그냥 보면 아 저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저게 이 비술나무만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. 줄기 따라서 중간중간 허옇게 이렇게 약간 변색된 듯한 부분이 보이시죠? 그게 이 비술나무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. 그리고 수피가 굉장히 길게 세로로 깊이 쪼개지는 것도 비술나무의 특징입니다. 참 느릅나무는 이렇게 넓적하게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수피의 특징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비술나무는 꽃피는 시기가 이파리가 나기 전에 3월 달에 꽃이 먼저 피거든요. 빨간색으로 그 모습이 닭벼슬을 닮아서 그런 모습이라서 벼슬나무, 닭벼슬 닮아서 벼슬나무로 불리다가 그게 사람들에게 이제 쉽게 읽히는 말로 비술나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. 이 비술나무는 3월에 꽃이 피고 나면 지금 6월 달쯤 되면 열매가 씨앗이 이렇게
달리게 됩니다. 씨앗의 특징은 씨과, 즉 날개가 가장자리에 있거든요. 날개가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 씨앗이 있어요. 그래서 길바닥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가벼우니까 막 날아다닌답니다. 그래서 언뜻 느끼기에 아 이거 꽃가루인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씨앗이에요. 그래서 시과가 이 나무 밑에 지금 위에도 달려 있지만 떨어져 있는 그 시과 열매가 굉장히 예쁘고 눈에 많이 띌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술나무는 수피도 특징적, 그 다음에 이파리도 특징적, 열매, 꽃도 특징적, 열매도 특징적, 특징이 다 많아요. 쓸모가 많다는 거예요. 쓸모가.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아마 느릅나무나 비술나무를 많이 심었어요. 쓸모가 어디에 많았을까요? 예전에는 병원이 없었잖아요. 아프면 이런 나무에서 뭘 채취해서 약으로 많이 썼죠. 이 비술나무가 바로 그런 약효가 많은 나무예요. 이파리, 숲이, 열매, 꽃 전부 다 약용으로 쓰였답니다. 심지어는 항암 효과도 있다는 그런 말도 있어서 약으로 많이 먹었겠죠.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 나무를 많이 심은 것 같고요. 또 우리나라 그림 잘 그리는 화가분들도 이 그림을 많이 그렸답니다.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많이 그렸죠. 그래서 정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화가도 그림에 비술나무가 등장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만큼 조상들에게는 잘 알려진 나무고 오래 살았던 나무고 그런 약용으로 쓰였던 나무입니다.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다행입니다. 그래서 이 나무를 볼 때 그러면 왜 옮기지 않고 여기에 뒀을까? 여기가 역사적인 평식원의 자리였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이 나무를 많이 썼다는 것과 그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나무에 지금 이파리와 수피와 그리고 열매를 같이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실까요? 이 이파리가 비술나무 이파리예요. 일반적으로 느릅나무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여기가 기시부죠? 이 양쪽이 이렇게 비대칭인 거죠. 둘이 중심을 해서 이렇게 접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짝꿍댕이 하는데 이렇게 여기 느릅나무과의 특징이에요. 그리고 뾰족한데 가장자리 거치가 굉장히 또렷하죠? 이 톱니를 거치라 그래요.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돼 있는데 일반 느릅나무는 이보다 이파리가 조금 더 큰데 비술나무는 좀 작은 편이에요. 오늘은 용산구에 위치한 노거수를 살펴보았습니다. 이들이 역사 속에서 보고 또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100살 넘게 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좋은 기억으로 기억돼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. 나무를 볼 때 그 나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꼭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